네, 39쪽에 2013년 7월 화학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인 Xg과 산소 4.4g이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서 프로페인은 모두 소모되고 산소가 0.4g이 남은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식을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쌈 CO2하고 4H2O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때 물의 산소가 4개고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6개니까 O2 앞에 개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페인하고 산소가 1대5의 비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44죠. 그러니까 44분의 X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반응한 O2는 4g인 거죠. 4.4g이 있었는데 0.4g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32분의 4가 이게 이제 1대5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계산하기 좋게 4로 약분을 해보면 여기가 11이 되고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11분의 5x가 되면서 10x가 11이 돼요. 그래서 x가 1.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프로페인과 산소는 1대5의 몰수비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제 압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문제들은 부피가 변하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더에 넣어놨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서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부피가 몰수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실험의 다른 점은 이제 강철 용기라는 거예요. 강철 용기. 그러니까 강철로 만든 용기는 부피가 이렇게 피스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린더 크기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철 용기는 딱 크기가 고정인데, 그러면 원래 이제 그동안 봤던 문제들은 이제 P하고 T가 일정할 때 V가 N에 비례한다는 걸 많이 봤었잖아요. PV는 NRT에서 이제 여기서는 V가 상수인 거예요. V는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딱 고정인 거고, 그러면 R하고 T가 일정하다 그러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바로 압력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 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V하고 T가 일정할 때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V하고 T가 일정할 때는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반응 일어나고 나면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기체 안에 압력이 이제 커지냐 작아지냐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딱 반응식만 봐도 바로 나옵니다. 반응식을 보니까 프로페인 1몰하고 산소 5몰이 반응을 해서 6몰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6몰이 반응했을 때 3몰의 이산화탄소와 4몰의 수증기가 생기기 때문에 총 7몰의 기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6몰이 반응하면 7몰이 생기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기 내의 압력은 반응 전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니까 반응이 일어나야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탄화수소를 실린더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에 물질 조성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자, 탄화수소가 1몰이 있습니다. 탄화수소 1몰이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몰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네, 탄화수소 안에 탄소가 2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이 2가 됩니다. M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이 아니고 이제 수증기죠. 여기서는 반응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라고 했으니까 수증기가 2X몰이 나왔는데, 그러면 수소 원자의 수는 4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4X,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반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개수가 이제 2고 여기가 2x인데, 근데 개수는 뭐 좀 이따 맞추기로 하고, 일단 얘 1몰이 반응을 할 때 산소는 실제로 반응하는 몰수는 5-x몰이 되겠죠. 왜냐면 x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2고 얘가 2x니까 이제 이런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 원자의 개수는 양쪽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산소 원자는 2개고 이산화탄소가 2몰이니까 총 4몰의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가 2x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 원자는 2x몰이에요. 그리고 반응한 산소의 원자는 2에 5-x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4 더하기 2x가 10-2x가 되기 때문에 4x가 6이 되면서 x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x가 1.5고 그러면 n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탄화수소가 이제 C2H6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반응식을 이제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H2랑 3H2O가 만들어지는데, 이 CO2랑 3H2O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산소가 총 7개이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이제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몰을 반응을 시켰더니 3.5몰이 반응을 하니까 5몰의 산소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1.5몰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5몰을 넣어줬더니 이때 실제로 반응하는 건 3.5몰. 그래서 남는 게 이제 1.5몰이 남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2몰이 생성되고 수증기는 3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죠. x는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 전 기체 밀도분의 연소 후 기체 밀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명심할 거는 질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질량 보존.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막혀 있잖아요. 어디가 뚫려서 기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소 전에 반응 전체 질량이나 연소 후에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나 다 더한 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은 같은데 밀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부피 때문입니다. 부피. 그래서 반응 전에 총 몰수하고 생성물의 총 몰수를 다 더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반응 전에는 총 6몰이 있었죠. 6몰이 있었는데 반응하고 났더니 x가 이제 1.5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3이고 1.5잖아요. 그러면 반응 후에는 총 기체가 6.5몰이 되는 거예요. 6.5몰.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부피비가 6대 6.5가 되는 겁니다. 몰수가 클수록 부피가 커지겠죠. 온도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비가 12대 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12대 13이면은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역수니까 13대 12가 되겠죠. 그래서 연소전 기체 밀도분의 후는 13분의 12가 맞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질량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분자량은 하나도 안 알려줬습니다. A가 뭐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오로지 질량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개수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A 대 B 대 EC로 반응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또 풀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몰수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질량 관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이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질량이 보존된다. 자, 실험 1을 보면은 반응 전에 A와 B가 있었어요. 근데 A와 B의 질량비가 1대 2였습니다. 근데 실험 끝나고 나니까 B랑 C만 남았는데 질량비가 10대 11이에요. A도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랬으면 반응이 더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반응 후의 질량이나 반응 전의 질량이나 똑같은 양이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양이 반응 전에는 A와 B의 1대2로 나눠져 있었고 반응 후에는 B와 C의 10대 11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반응 후에 질량이 21g이었다고 해볼게요. 반응 후에 질량이 21g이었다면 B가 10g이 남았고 C가 11g이 생성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반응 후에 21g이었으면 반응 전에도 21g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A의 질량은 7g이고 B의 질량은 14g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쪽 관계를 이제 몰수가 아니고 질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A가 7g, B가 14g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A는 7g에 뭘 다 하고 그 다음에 B는 4g만 반응을 했겠죠. 왜냐하면 반응 후에 10g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C가 11g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남은 양이 A는 안 남고 B가 10g이 남고 C가 11g이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랑 B랑 C가 반응비가 7대 4대 11의 질량비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질량비는 A랑 B랑 C가 7대 4대 11인데 이게 이제 개수비가 보니까 2대 1대 2잖아요. 그러면 몰수비는 2대 1대 2의 몰수로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결국에 A의 원자량을 3.5라고 할 수가 있어요. A 원자량. 그러니까 2몰이 반응한다고 하면 7이 2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A가 3.5고 그 다음에 B는 1이고 C는 5.5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2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자, 반응 전에 X랑 Y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B가 모두 반응을 했죠. 그러면 Y가 모두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A는 얼마 반응할까요? A와 B의 반응 질량비가 7대 4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7Y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4분의 11Y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질량이 얘가 X-4분의 7Y고요. B는 안 남고 그 다음에 C가 4분의 11Y가 되는데 이 질량비가 1대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4분의 7Y 대 4분의 11Y가 질량비가 1대2다. 이거를 정리하면 X랑 Y의 관계가 나옵니다. X랑 Y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25Y가 8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 대 Y가 이제 25 대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사실 여기서는 A, B, C의 원자량은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A, B, C 원자량 구하는데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를 보면은 기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래요. 자, 철수가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고, 영희가 이제 수소와 산소가 2대 1대 2의 비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억은 어때요? 당연히 틀렸죠. 같은 분자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질량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가 같은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돌톤의 원자설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톤은 기체가 분자가 아니라 원자로 존재를 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돌톤이 설명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총 분자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2개랑 1개가 반응해서 2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산화탄소의 생성에 관한 실험인데 탄산칼슘의 질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묽은 염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충분한 양의 염산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염산하고의 반응비를 알아보려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탄산칼슘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탄산칼슘이 몇 몰이 반응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